옛날 옛적 고대 중국의 한 마을에 성선설을 믿는 맹자처럼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을 강력히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선이었습니다. 성선은 맹자의 가르침에 깊이 감명받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성선은 마을 광장에 커다란 감자와 그의 크고 예쁜 꽃, 네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감자는 우리의 삶과 같습니다. 땅 속에서 태어나 투박하고 흙투성이지만 그 속에는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맛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이 꽃들은 우리가 본래 지니고 있는 4가지 덕성을 나타냅니다. 인리, 예, 지. 이 덕성을 통해 우리는 더 향기롭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선은 마을 아이들에게 말했다. 이 감자를 요리하고 텃밭에서 꽃을 더 많이 피우는 것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모두 이 감자와 꽃을 어떻게 가꾸고 발전시킬지 상상해보세요. 마을 아이들은 감자를 다듬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요리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지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협력과 배려, 아이디어 나눔의 기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꽃밭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작업을 했습니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아이들에게 꽃을 돌보는 법을 가르쳤고 젊은이들은 그 지혜를 배우며 꽃을 더욱 아름답고 생기있게 키워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은 맛있는 감자 요리와 풍성한 꽃밭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방문자들은 마을의 따뜻함과 화합이 분위기에 감동을 받았고 그 모두가 감자와 꽃으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선은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성선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우리는 대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본성 속에서 선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을 실천하며 서로를 돌보고 의를 지키며 옳고 그름을 아는 힘을 기르고 예를 통해 사회적 규범을 준수하며 지를 통해 지혜롭게 생활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 마을은 꽃과 감자의 마을로 불리며 성선설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델 마을로 알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마다 맹자의 가르침에 대해 생각하며 인간의 본성 속에 숨겨진 선한 가능성을 더욱 믿고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이야기는 세상을 돌아다니며 다른 마을과 도시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성선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내면에도 감자와 꽃과 같은 선한 본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개발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성선설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맑은 강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자연의 질서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로 이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지혜를 바탕으로 평화로운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중심에는 바로 무의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연로한 현자, 노수 선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수는 지혜롭고 차분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자주 찾아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다양한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잇따라 줄을 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 농부도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은 통치에 대한 문제로 고민하는 젊은 지도자도 있었습니다. 모두들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공통된 점은 어떻게 자연의 흐름에 맞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니는 젊은 농부였습니다. 그는 최근 들어 농장의 작물이 제대로 자라지 않아 걱정이었습니다. 노수 선생, 무언가를 더 해야겠지요? 비료를 더 주거나 더 많은 물을 주거나? 농부는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작물이 자연스레 자랄 수 있는 환경은 이미 내 안에 있단다. 우리는 자연의 흐름을 믿고 따르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조작하지 않는 것이네. 물은 땅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주고 작물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라게 두어야 하네. 그들이 자라는 자연스러운 속도를 존중할 때 그 결과는 더욱 놀라울 것이야. 농부는 노수의 말을 듣고 자신이 놓치고 있던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돌아가 작물의 상태를 세심히 관찰하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밭은 풍작을 이루었고 그는 무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온 이는 마을의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마을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 간의 갈등과 시끄러운 의견 다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는 노수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더 화합하고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 수 있을까요? 노수는 한참을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무의는 또한 통치에도 적용될 수 있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빈 공간과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하단다. 급진적인 조치나 억제보다는 자연스러운 소통과 합의를 통해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마을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방향일 것이야. 젊은 지도자는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갔습니다. 그는 마을 회의를 열었고 사람들에게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고 갈등이 줄어들며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노수의 지혜는 다양한 문제 속에 고민하던 마을 사람들에게 자연의 질서와 한겨운 조화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억지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자연의 흐름을 존중하고 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사람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마을은 더 평화롭고 행복한 곳이 되어갔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를 통해 자연의 법칙을 배우고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삶의 방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힘을 덜어내고 자연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그 순간 비로소 진정한 조화와 행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조선 왕조의 어느 작은 마을에 철학에 푹 빠진 청년 석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퇴계 이황의 성리학에 푹 빠져 있었고 특히 리와 기의 개념에 대해 매일같이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 철학적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 축제가 다가오고 있음을 떠올린 석진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축제날 마을 한가운데에 모닥불이 타오르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가운데 석진은 나무 상자에 올라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리로 오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의 말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고 석진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던 시절 두 신령이 있었습니다. 한 신령의 이름은 리였고 다른 신령의 이름은 기였습니다. 이 둘은 우주의 질서와 생명이, 순결을 각각 상징하고 있었죠. 리 신령은 언제나 차분하고 고요했습니다. 그는 우주와 사물들의 근본적인 법칙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은 일정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반면에 기 신령은 활기차고 역동적이었습니다. 그는 에너지와 변화의 원천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기운을 불어넣고 움직임을 주었죠. 어느 날 리 신령과 기 신령이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존재가 자신과 얼마나 다른지에 깜짝 놀랐습니다. 리 신령이 말했습니다. 기야, 너는 어찌 그리 변덕스러우냐? 너의 에너지가 이 세상에 혼돈을 일으킨다네. 그러자 기 신령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리여, 너는 너무나 안정적이구나. 때로는 생명의 손길이 필요하니 규칙에 변화를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던 중 두 신령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함께 힘을 합쳐 리의 질서 안에 기의 변덕스러운 아름다움을 더하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은 더욱 풍요롭고 조화롭게 변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나무가 자라나며 열매를 맺는 동안에도 리와 기는 함께 작용했습니다. 리는 나무의 구조와 성장을 위한 법칙이었고 기는 그것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두 신령의 조화 덕분에 자연의 위대함과 인간 삶의 심오한 뜻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석진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리와 기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요한 명상에 리도 필요하고 활기찬 기의 힘도 필요합니다. 그러니 둘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석진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내며 그의 철학적인 메시지를 각자 자신의 삶에 적용해보고자 마음먹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석진은 퇴계 이황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한 리와 기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흥미롭게 전달할 수 있었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의 조선시대 어느 작은 마을, 사람들은 매년 여름 열리는 지의 대회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 대회에서는 마을 사람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재미있는 이야기나 지혜로운 생각을 나누곤 했습니다. 어느 해 특별한 참가자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바로 율곡이의 철학에서 영감을 받아 온 김서방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등장하자마자 마을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고 그의 이야기를 듣고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는 무대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보십시오. 저 산은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그 자리에 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산을 이루고 있는 나무 한 그루는 해마다 자라기도 하고 낙엽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 산이라는 존재 안에는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이 공존하고 있는 셈이지요. 김서방은 말을 이어갔습니다. 율곡 선생의 이기이원론에 따르면 이는 바로 이러한 산의 본질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우뚝 서 있는 변치 않는 원리이지요. 그리고 기는 나무와 바람, 비와 같은 것들입니다. 늘 변하고 움직이며 그 산을 꾸미는 요소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김서방의 이야기에 경청했습니다. 김서방은 상황을 조금 더 흥미롭게 만들고자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요? 마을 어귀에 있는 우물은 이처럼 변치 않는 우리의 근원이지만 그 안에 담긴 물은 기가 되어 날마다 변하죠. 그러니 마실 물이 필요할 때는 우물 안에 물을 길어야 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냥 마을의 역사나 전통에 기대어 앉아있기만 하면 목마른 하루가 될 테니까요. 그러자 한 마을 어르신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김서방,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는 무엇이 이이며 무엇이 기입니까? 김서방은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삶에서 이는 우리의 본질적인 꿈과 가치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지니고 있는 변치 않는 뿌리입니다. 하지만 기는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방법이지요. 날마다 변하고 조정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을 잊지 말고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는 세상에 맞서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고 늘 본질과 변화 사이 균형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웃 사이에 오늘은 기가 무슨 장난을 치고 있나요? 라며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김서방은 그날 이후로도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원론을 바탕으로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지혜를 나누었고 마을은 세월이 흘러도 지혜와 웃음이 넘치는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